책을 통해 더 위대한 우리 자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우의 서재 한재우입니다. 어떻게 커리어를 관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회사에 승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쁜 중에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아마 모든 직장인들의 공통된 관심사일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 귀 기울일 만한 조언을 하는 글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미영 대표, 어도비 코리아의 첫 여성 대표입니다. 우미영 대표는 원래 문과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IT 업계에서는 비전공자의 셈이죠. 하지만 그녀가 택한 직업은 생소하게도 IT 업계의 영업직. 30살 가까운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업계에서는 승승장구를 했대요. 그리고 결국 다국적 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책 나를 믿고 일한다는 것 중에서요, 모든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3편의 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커리어 관리보다 자기 훈련이 먼저다.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이 되고자 IT 영업을 시작하던 당시에 IT 분야는 대표적인 남성 중심 사회였다. 영업이 처음인데다가 남자들이 줄을 이루는 환경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큰 결심을 했으나 보이지 않는 길을 더듬어 가던 그 시절 내게 나침반이 되어주고 용기를 준 분이 지금은 고인이 된 구본영 선생이다.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해서 그는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직장인은 존재하지 않게 될 테니 스스로를 CEO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라고 했다. 당시로서는 도발적인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내 고민이 깊을 때 만나서인지 이 문장이 내 가슴을 울렸다. 평생 직장은 없어지고 고용은 아웃소싱이나 프로젝트 형태로 변화하여 계약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물 시장과 비슷해질 테니 일자리 선택의 기준은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기량을 쌓을 수 있는지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 남들 보기에 번듯하지 못한 직장에서 커리어를 쌓으며 얼마간의 아쉬움을 갖고 있던 나에게 구본영 선생의 말씀은 마치 어두운 밤 항해 중에 발견한 등대 불빛처럼 느껴졌다. 그 불빛에 동려받아서 영업을 시작하고 몇 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하다 보니 IT 분야에서 제법 내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영업 잘하는 사람으로 시장에서 한번 포지셔닝이 되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해 사업부를 맡기도 했고 다른 회사로 옮겨 더 큰 역할을 맡을 기회도 얻었다. IT 분야의 여성 리더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외부 강연도 하고 있다. 강연이 끝나면 받는 다양한 질문들 중에 가장 답하기 곤란한 것이 하나 있다. 커리어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왔냐는 것이다.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다국적 회사의 지사장을 지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의 임원에 올랐다면 분명 관리하는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들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런데 사람들의 짐작과는 달리 나는 커리어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다만 영업으로 커리어를 쌓기 시작한 이후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이직을 결행하곤 했다. 새로운 일을 맡으면 아주 잘할 때까지 열심히 했고 그 일이 익숙해지는 단계를 지나 지루해질 때쯤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스스로를 돌아보면 한층 성장한 나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기회도 보였다. 말하자면 커리어 관리를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직업인으로서 나만의 훈련을 거쳐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커리어 관리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분명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은 알고 있다. 내가 글로벌 IT 기업들의 인터뷰를 경험하며 배운 것이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상황 인터뷰를 진행한다. 우선 검증할 역량이 무엇인지 정의한 다음 지원자에게 그런 역량을 발휘했던 경험을 설명해 보라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뷰어는 매니저와 상의할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라 라고 한다.
시간이 없을 때도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리더십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고 평가하여 의사결정을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설명해야 한다. 인터뷰어로 나서는 자리가 많아지다 보니 글로벌 IT 기업의 접근 방식이 매우 설득력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원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본인의 이력서에 쓴 경험을 설명하면 훨씬 입체적으로 지원자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원자가 이력서에다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떤 제품의 마케팅 매니저라고 썼다면 그 기간 동안 어떤 제품을 맡아서 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향상시켰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으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해 달라고 한다. 사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설명하려면 평소에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구본영 선생의 조언대로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스스로를 고용한다는 관점으로 일한다면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즐겁게 하면서 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 심지어 상사나 동료와 힘든 관계를 풀어가는 것조차 나의 가치를 올리는 일이 된다. 두 번째, 나를 추천할 수 있는 용기. 어떻게 승진을 요구할 것인가 라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수의 결과가 나온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나온 논문들도 많다. 방대한 검색량이 말해주듯 후배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다. 세상에 내 자리 하나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성장하는 것은 비단 후배들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2005년 4월 나는 세 번째 직장인 시트릭스에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지사장 권한 대행을 하게 되었다. 시트릭스 한국 지사는 직원이 1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조직이었지만 다국적 기업으로서 기업 문화와 업무 스타일 등이 낯선과 투성이었다. 새로 들어간 회사에 부지런히 적응해 가던 중에 모시던 지사장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면서 본의 아니게 지사장 권한 대행이 나에게 주어졌다. 내가 지사장 권한 대행을 하는 동안 회사는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새로운 지사장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다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여러 명의 지사장 후보가 인터뷰를 가졌지만 아시아 태평양 본부의 사장은 탐탁지 않게 여겼고 헤드헌터 회사도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던 상태였다. 헤드헌터는 한국의 비즈니스 상황을 좀 더 상세히 듣고 적합한 후보를 찾아봐야겠다며 나에게 미팅을 요청했다. 나는 뜻하지 않게 글로벌 헤드헌터와 마주 앉게 되었다. 나는 헤드헌터에게 우리 회사 제품의 성격과 한국의 비즈니스 상황, 타겟팅을 하고 있는 산업군, 주요 고객, 마케팅 방법들을 설명했다. 흥미롭게 듣던 외국인 헤드헌터는 나에게 적합한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곰곰이 생각하던 중 내 마음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한국 지사를 가장 잘 이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나였다. 침묵을 깨고 마침내 그에게 내가 적임자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가 의아해하면서 되물었다. 왜 우미영 씨가 직접 사장에게 자신을 추천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다. 나는 왜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떠올랐다. 먼저 회사가 나에 대해 얼마나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없었다. 다른 하나는 내가 과연 지사장의 무게감을 견디며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용기와 결단의 문제였다. 그렇게 미팅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렀고 결국 헤드헌터와 나는 이 문제를 놓고 논의하게 되었다. 마침내 우리는 내가 맡고 있던 권한 대행 기간을 연장하자고 회사에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내가 새로운 지사장 자리의 적임자인지 평가할 기간을 두자는 것이었다. 나 자신을 지사장 자리에 추천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걱정스러워하자 헤드헌터는 이렇게 말했다. Why not? Nothing to lose.
뭐 어때? 잃을 게 없잖아. 나는 사장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당당하게 나 스스로를 추천하는 편지를 썼다. 나는 12월까지 권한 대행 기간을 연장해주면 당해연도 지사의 실적 목표와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내가 지사장 자격이 있는지 평가받고 싶다고 했다. 결과를 보고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때 새로운 지사장을 다시 물색해서 영입하고 나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틀이 지나지 않아 회사로부터 내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회신이 왔다. 그렇게 지사장 권한 대행 기간이 연장되었다. 생소한 일투성이었지만 직원을 다독이고 격려하며 그해 하반기 회사에 약속한 결과를 달성했다. 12월 30일 한 해 마감을 하고 나는 사장에게 메일을 썼다. 이제 회사가 제대로 된 지사장 월급을 주며 나에게 일을 시킬 때가 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다음해 1월 말 나는 시트릭스 시스템즈 코리아의 지사장이 됐고 그 후 5년간 한국 비즈니스를 이끌었다. 계획이 없던 헤드헌터와의 만남에서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뜻밖의 질문을 받고 나 스스로를 추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 했다. 스스로가 적격자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추천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뭐 어때? 잃을 것도 없잖아. 사람들은 세상이 어렵다고 한다. 그때는 좋았고 지금은 나쁘다고들 말한다. 절반 정도는 동의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어떤 자리가 났을 때 능력이 그에 못 미치는 다수의 사람들이 나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90% 이상 준비된 사람들은 그 부족한 10% 때문에 주저하며 용기 있게 손을 들지 못한다. 시트릭스의 경험을 통해 부족한 10%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 수 있는 용기가 100%의 능력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시작하지 않으면 아예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세 번째, 시간. 쪼개지 말고 느려 쓰기.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호그와트 마법학교에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헤르미온느가 등장한다. 헤르미온느의 탁월한 성적에는 남다른 의지와 열정도 한몫했겠지만 그녀만의 비밀 무기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교수님이 빌려준 시간을 되돌리는 목걸이다. 헤르미온느는 그 목걸이 덕분에 같은 시간대의 수업을 동시에 들을 수 있었고 시간을 되돌려 혼자서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로서 직장 생활을 하며 야간 대학원까지 다녔던 나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일과 삶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무렵 전 직장 후배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공공 분야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온 친구였다. 업무상 접대가 많아 똑바로 서서 자기 발을 내려다볼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많이 나와 늘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던 후배였다. 오랜만에 찾아온 그가 뱃살이 쭉 빠진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 종이 꾸러미를 내밀었다. 최근에 동화책을 써서 출판을 하려는데 추천글을 써달라는 것이었다. 그가 얼마나 바쁘게 일해왔는지 알고 있는데 동화책까지 쓰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나는 후배에게 시간을 늘리는 비밀 무기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결혼하기 전에는 회사 일에 충실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는데 결혼하고 아이까지 생기니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고민했다. 그렇게 해서 찾은 방법이 삶의 터전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기 위해 토요일 오전은 아이와 놀아주기로 했다. 그 시간에는 아이와 함께 최대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을 하며 부족한 운동량을 채웠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지어서 들려주다 보니 동화책 한 권 분량이 되었고 어느덧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동화 작가가 되었다고 한다. 그가 발견한 마법의 목걸이는
하나의 일에 여러 가지 목표를 집어넣어 한꺼번에 달성하는 것이었다. 즐거운 멀티태스킹 덕분에 그는 회사에서는 영업 담당으로서 실적도 좋아지고 그동안 미뤄왔던 다른 일들도 병행할 수 있게 되었다. 후배가 돌아간 후 나는 늘 부족한 시간에 허덕이면서도 시간을 쪼개 쓸 생각만 했지 시간을 느려 쓸 생각을 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개인적인 삶의 영역과 일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연결해서 효율을 높이는 창의적인 접근 방법이 뇌리를 번쩍 깨웠다. 그때 이후로 나 역시 무슨 일이든 다른 일과의 연관성을 찾아 한 가지 일에 두 가지 이상의 목표를 연결하는 방식을 조금씩 시도해 나갔다. 후배의 시간관리법을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언젠가부터 나는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았다. 주도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배분할 수 있게 되면서 전보다 더 많은 여유를 누리게 되었다. 일상에서도 연결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다. 아들이 한창 방황하던 시기에 우리는 주말 등산을 시작했다. 물론 함께하면 용돈을 주겠다며 시작한 일이지만 덕분에 아들과 대화도 나누고 내 건강도 챙길 수 있었다. 함께 등산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어릴 적 1년에 한 번도 학교에 찾아오지 않은 엄마가 섭섭했다는 아들은 이제 자신과 말이 통하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오랫동안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시달렸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주말마다 같이 대중 목욕탕을 다녔다. 내가 좋아하는 사우나를 즐기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신 어머니와 함께 시간도 보내고 등도 밀어드렸다. 생각해보면 이런 시간관리 전략은 우리 조상들에게 매우 친숙한 시간관리술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속담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꿩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도 줍고와 같이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득을 얻는다는 표현이 정말 많지 않은가. 나에게는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의 목걸이가 없다. 하지만 하나의 일에 여러 가지 목표를 연결하면서 일과 개인적인 삶을 모두 챙길 수 있었다. 네, 책을 통해 더 위대한 우리 자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우미영 대표의 나를 믿고 일한다는 것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